노트북에 사용할 SSD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SSD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전에는 128기가 정도면 거의 한 10만원, 한 12만원 그 정도에 했던 것 같은데, 물론 한 1, 2년 전이긴 하지만 이번에 살펴보니까 128기가가 거의 한 7만원? 조금 괜찮은, 그러니까 괜찮은 스펙의 SSD도 한 7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게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고요. 대신 이제 64기가 같은 경우는 단종 수순으로 들어가는지 한 5만원이던가? 아무튼 뭐 한 절반 가격은 아니고, 만약에 64기가가 절반 가격으로 한 3만원 정도라면 뭐 한 64기가 정도면 윈도우 깔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그 일반 하드에 설치하면 되니까, 64기가도 가격이 떨어졌다면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64기가가 더 있을 텐데, 일단 64기가 가격은 안 떨어지고 128기가 가격만 떨어지고 256기가도 한 10만원대까지, 10만원대던가 한 15만원대던가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무튼 뭐 살만은 한 상태가 됐더라고요. 물론 일반 하드에 비하면 가격이 아직도 한 10배 정도 넘어가는 수준이라서 SSD가 그렇게 싸진 않지만, 뭐 부팅 속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뭐 윈도우 구동되는 속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뭐 비교할 수 없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뭐 한 7만원 정도라면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이번에 구입한 건 그 플렉스터의 M6S 모델이고요. 128기가. 얘네가 M6 뒤에 S 말고 뭐 다른 모델도 있던데, M6M인가? 모델이 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옛날에 나온 모델하고 좀 섞여가지고 TLC 메모리인가? 그거 사용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얘가 7만원에 무슨 리뷰 이벤트를 해가지고 만원을 캐시백을 해준다 그래서 6만원에 구입하는 효과가 되는 거죠. 리뷰를 쓰고 이벤트에 응모하면 뭐 무조건 만원 준다는 거니까요. 다나와나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뭐 사진 몇 장 뭐 이렇게 조건을 해가지고 돼 있던데, 지금 128기가 중에서 가격이 한 6, 7만원대 중에서는 그나마 얘가 좀 그 스펙이 좀 괜찮은 편이고요. 여기 이제 SSD를 구입할 때 보면 하나 참고해야 될 거는, 여기 이제 전송 속도가 나오는데, 여기 메가비트로 돼 있는 것들은 그 순차적인 뭐 읽기 쓰기 속도라서 큰 의미가 없다 그러고요. 뒤에 있는 여기 입출력으로 된 IO 퍼 세커 수치가 이제 높을수록 이게 랜덤 재생 읽기 쓰기 속도인데, 이제 이 속도가 빠를수록 실질적인 체감 성능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속도 같은 경우는 아주 대용량 파일을 뭐 복사한다거나 이럴 때 순차적으로 읽고 쓰는 그런 속도라서 뭐 대용량 파일을 옮길 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제 대부분은 윈도우나 이런 거 구동될 때 그 잘 자란 용량이 작은 파일들을 막 수시로 읽고 쓰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속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높을수록 실제로 사용할 때 체감 성능이 좋다고 하니까. 근데 대부분 한 6만원대에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6만원대에 있는 것들은 이제 메모리를 뭐 TLC를 썼다던가, 물론 삼성 제품은 TLC를 쓰고도 가격이 비싸지만 그 외에 뭐 A데이터 뭐 샌디스크 뭐 이런 데 나온 그 TLC를 사용한 SSD 경우는 이 위에 있는 순차 액세스 속도는 비슷비슷한데 뭐 500, 400 뭐 이러는데요. 이제 밑에 보면 여기 랜덤 액세스 속도에서 읽기 속도는 그럭저럭 빠른 편인데 쓰기 속도에서 많이 떨어지는 편이더라고요. 이제 6만원대에 있는 제품들이. 그런데 얘는 뭐 메모리도 MLC가 사용됐고, 지금 랜덤 액세스 속도로 봤을 때도 뭐 크게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라서 한 만원 정도 더 주고라도 구입할 만한 제품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에 뭐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구입하고 보니까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이벤트 해가지고 만원 캐시백 받으면 6만원에 이 정도 스펙이면은 상당히 괜찮은 거죠. 6만원짜리에 뭐 이 정도 스펙인 제품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6만원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가 보니까 뭐 한 5개 정도
이렇게 가시권에 들어오던데, 그 중에서 스펙으로 보면 얘가 무난한 편이기도 해서 일단 구입을 해봤고요.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봐야겠네요. 노트북에 SSD를 뭐 장착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노트북 이제 밑에 쪽에 보면 이런 큰 판때기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주변에 나사를 풀고 얘를 뜯어내면 노트북에 이제 모든 주요 부품들이 모여 있는 메인보드가 나오게 되죠. 거기에 보면 뭐 메모리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하드가 장착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하드가 장착되어 있는 걸 제거하고 SSD에 끼면 되고요. 그리고 노트북에는 지금 그 하드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원래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그 DVD를 연결하는 곳에 하드를 추가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 기존 DVD를 제거하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서 일단 판때기를 뜯어내고요. 이렇게 뜯어내면 여기 지금 이제 쿨링팬이 보이고, 이쪽에 지금 하드디스크가 붙어 있는 곳이 있고요. 지금 아래쪽에 메모리 슬롯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기가 메모리 하나로 그냥 뭐 그럭저럭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8기가로 올려볼까 했는데, 제가 전에 SSD를 사용해 보니까 이제 4기가 정도면 윈도우 7에서 메모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수압 메모리가 되면서 하드에다가 하드를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수압 메모리 상태가 되는데, 일반 하드일 때는 하드가 느려서 이제 거기서 메모리가 꽉 차고 수압 메모리로 넘어갈 때 상당히 그 버벅이면서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SSD를 장착을 하면 SSD가 빠르다 보니까 수압 메모리로 사용을 해도 꼭 메모리가 늘어난 것처럼 뭐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리는 그냥 구입을 안 했고요. 뭐 가격도 좀 떨어져서 한 28,000원, 3만원 정도 하긴 하던데, 4기가가. SSD로 좀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부족하면 뭐 구입을 해볼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요. 사실 노트북으로 뭐 게임을 한다거나 그렇게 메모리가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간단한 웹서핑이나 뭐 문서 작업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클 필요도 없고 하긴 한데, 아무튼 SSD를 먼저 장착을 해보고 이제 메모리가 넘쳤을 때 수압 메모리 사용하는 상태에서 그냥 쓸만 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 상태로 그냥 쓸 생각입니다. 일단 하드를 제거해야겠네요. 지금 여기 보면 하드디스크 하단 쪽에 지금 이거 이제 DVD를 제가 미리 제거를 한 상태인데, DVD도 보면 이 부분에 나사로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그 막대기 같은 거에 붙어 가지고 DVD가 고정이 돼 있는데, 여기 있는 나사만 하나 풀어주면 DVD 이 틈을 잡고 그냥 잡아 빼면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하드도 얘가 지금 여기 이제 잭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빼내야 되는데, 밑에 쪽으로 이제 빠지지 않게 나사로 고정을 해놓은 거죠. 여기 나사만 그냥 풀어주고 당기면 쉽게 하드가 분리가 될 걸로 추측이 됩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얘 지금 나사 풀어줬고요. 어디 보자. 그럼 얘가 지금 이쪽을 이제 밀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밀어봐야겠네. 잘 안 밀리는데, 이 아랫부분을 손톱으로 살짝 조금씩 양쪽을 동시에 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한쪽에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면 저 밑에 이제 고정되어 있던 나사 부분이 밀리면서 잭이 빠지게 되죠. 그러면 들어서 하드를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하드는 근데 이게 노트북 하드가 좀 느려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이상하게 에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웨스턴 디지털 하드가 들어있는데 SATA 3.0GB, 그러니까 SATA 2를 지원하는 거예요. SATA 3는 아니고. 그럼 이 메인보드도 지금 SATA 3를 지원 안 할 수도 있겠네요. SSD는 SATA 3를 지원하는데 500GB 하드에 뭐 RPM은 한 5000 정도 될 거고요. 근데 이 하드가 요즘에 조금 이상해져 가지고 유독 느려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드를 차라리 1테라짜리를 사서 그냥 사용을 할까. 왜냐면 일반 하드로도 뭐 그럭저럭 쓸만 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작업을 하진 않으니까 노트북으로. 고민을 했는데 1테라를 살까 SSD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뭐 결국은 그냥 SSD를 사고, 이게 좀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얘를 그냥 데이터 저장용으로 사용해가지고 DVD룸에 장착해서 사용할까 하고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여기다가 지금 SSD를 얘가 이 테두리에 이렇게 그 프레임이 있네요. 그 프레임을 제거해서 SSD에 붙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가지고 여기
그 하드 케이스하고 하드를 분리를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SSD를 얹어가지고 지금 이 상태였으니까 그 상태랑 똑같이 SSD를 장착을 해주고 나사를 조여준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장착을 하면 되겠죠. 나사를 마저 장착을 했고요. 이렇게 SSD를 붙였고 얘를 이제 원래대로 뒤집어서 여기 잭을 잘 맞춘 다음에 잭을 맞춘 다음에 얘가 양쪽에 이렇게 홈이 있네요. 홈이 있어가지고 뭐가 걸리나 했더니 이렇게 또 밀어주고 여기가 원래 나사 구멍이 올 때까지 이쪽을 밀어서 잭을 넣어주면 되겠죠. 네, 들어갔고요.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제 밀리지 않으니까 이쪽이 빠질 일은 없겠죠. 이렇게 SSD를 장착을 했고요. 이제 아직 구입한 그 멀티부스트가 안 왔는데 멀티부스트가 오면 이쪽에 이제 DVD 롬 제거한 곳에 여기서 제거한 하드를 장착해 가지고 멀티부스트로 여기다 넣고 안에다 다시 나사를 조여서 고정을 해주고 덮개를 닫으면 되겠네요. 구입한 멀티부스트가 도착을 했고요. 이 멀티부스트에 이제 노트북에 원래 달려있던 일반 하드를 넣어가지고 DVD로 있는 곳에 연결을 할 생각입니다. 뭐 컴퓨터 메인보드가 메인보드 보면 이제 다 그렇지만 어차피 뭐 사타 방식으로 하드하고 CD롬하고 뭐 DVD롬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방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DVD롬을 제거한 자리에 일반 하드를 낄 수가 있는 거죠. 통신 방식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포트 규격을 같은 걸 사용하다 보니까 어차피 같은 데이터 전송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 제거한 DVD-롬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보면 얘하고 지금 구입한 얘하고 이렇게 모양새가 틀이 이렇게 같이 돼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사타 포트가 있어가지고 이 DVD가 연결됐던 곳에 이렇게 꽂아지면서 사타로 연결이 되게 돼 있는 거죠. 데이터 통신할 수 있게. 그리고 이쪽에 이제 하드를 꽂을 수 있는 데이터 포트가 있고 이 밑에 있는 이 플라스틱은 여기다 이제 하드 낀 다음에 하드가 뭐 이렇게 흔들리면서 충격에 이렇게 빠지지 않게 밑에다 이렇게 받쳐주는 고정세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노트킹이라고 로고가 박혀 있네요. 생긴 거 뭐 포장은 그냥 허름한 중국산처럼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대로 끼면 노트북에 이제 좀 보기 흉하기 때문에 여기 원래 있는 DVD-롬에서 껍데기를 떼가지고 여기다 이제 꽂아줄 수가 있는데 전에 한번 구입해서 해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맞는 걸 구입하려면 뭐 레노버 노트북을 쓰면 레노버 멀티 부스터라고 있던데 그런 건 이제 가격이 막 3, 4만 원대고요. 얘는 지금 택배비까지 해서 가격이 한 6,000원인가 7,000원 밖에 안 하는 이제 초저가형이죠. 한 4,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물건값만 해가지고. 전에 사용해 보니까 뭐 무난하고요. 이제 사타 3를 지원하는 멀티부스트가 있긴 한데 제 노트북이 사타 3를 지원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일반 하드가 이제 사타 2 일반 하드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사타 2하고 3하고 물론 대역폭에선 2배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실질적인 체감 성능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이게 SSD로 바꾸는 이유도 그 뭔가 큰 용량의 파일을 옮길 때 속도가 빠르게 하려는 게 아니고 윈도우 상에서 뭐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읽어드리는 파일들을 그러니까 랜덤 액세스하는 그런 파일들을 더 빨리 읽으면서 체감 속도가 향상되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타 2든 3든 뭔가 그런 대역폭 더 커지는 대역폭에서 오는 그런 효과는 별로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대용량 파일을 옮길 때는 효과가 있죠. 효과가 2배 있겠죠. 근데 체감 성능 높이기 위해서 SSD를 장착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일반 하드를 넣고 데이터 저장용으로 쓸 거라서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정 불편하다면 이제 USB 사타 3를 지원하는 멀티부스트를 사면 되죠. 돈을 더 주고 한 2, 3만 원 정도 뭐 하겠죠. 저는 굳이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DVD 롬을 뗀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이거를 이렇게 분리하는 건데요.
지금 저는 이제 분리를 했는데 원래대로 다시 껴넣어보면 여기 끼기 전에 한번 보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런 그 이렇게 걸림새 부분이 있어요. 걸림새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걸림새 두 개가 여기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걸림새가 하나 있네요. 어떤 나사나 이런 걸로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저 부분을 밀어주면 되는데, 뭐 CD롬 공통적으로 여기 보면 구멍이 하나 있죠. 그럼 이런 그 CD롬, 옛날에 CD롬 사면 주는 뭐 꼬쟁이 같은 건데, 이게 없으면 그냥 클립 같은 거나 아무튼 여기 들어갈 만한 뭘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눌러주면 얘가 이제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원래 구조는 지금 그 구멍을 누른다고 했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그 작동 중에 빼지 않아도 여기 이렇게 눌러주면서,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지금 복잡하네요. 위치가 여기 구멍 있는 부분 딱 그 밑인데 거기다 구멍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 안에서 톱니가 풀리면서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그럼 아마 모양새가 이런 모양새가 돼 있겠죠. 이런 모양새가 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잘 살펴봐 가지고 뜯으면 되는데, 여기 걸려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 가지고 얘를 빼주거나, 여기 걸려 있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빼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려보면 이 뒤쪽도 여기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눌러 가지고 빼주던가, 뭐 둘 중에 한 부분 빼주면 아주 쉽게 빠지는 건 아닌데, 한쪽이 먼저 이렇게 꾹 누르면서 이렇게 빠지면 나머지 한쪽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이제 필요가 없진 않죠. 얘가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DVD-롬에서 이 부분을 제거해야지 노트북에 고정을 시킬 수가 있죠. 사실은 이거 없이 그냥 잭으로만 넣어놔도 뭐 노트북을 이리저리 던지는 건 아니니까요. 빠질 염려가 없긴 한데, 뭐 이왕 하는 거 원래 있던 대로 뭐 해놓는 게 원래 있던 대로 하는 취향은 아니긴 한데, 뭐 대부분 설명해 놓은 것들에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이제 여겨놨더라고요. 이 잭 부분 자체가 조금 이렇게 결합되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요걸로 별도로 또 이 클립 같은 걸로 고정을 안 한다 그래도 안에서 빠질 염려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 제거를 해서 이 DVD-롬은 버리시면 되죠. 버려도 되고요. 이제 가끔 DVD나 CD-롬이 필요할 때 이걸 이제 외장 DVD-롬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또 한 7, 8천 원짜리 그걸 뭐라 그러더라? 외장 ODD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팔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얘를 넣어가지고 역시 이 포트와 맞는 그 케이스에 간단하게 그걸 이제 그 USB로 변환해주는 여기 칩 뒤에 꽂을 수 있게 그런 회로판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겉에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고요. 그럼 거기다 넣어가지고 USB로 노트북이나 뭐 PC 연결해서 외장 DVD-롬으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외장 DVD-롬도 막상 살려 그러면 가격이 또 한 3, 4만 원 정도 하니까 뭐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외장으로 만들어 놓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게 낫죠. 근데 요즘은 윈도우 설치나 이런 것도 USB로 그냥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CD-롬이나 DVD-롬을 쓸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그래도 아직도 윈도우를 DVD나 이런 걸로 설치하는 사람이 어딘가 있을 테니까요. 뭐 필요하다면 외장 ODD 케이스나 이런 걸로 검색해서 한 8,000원짜리 구입하면 된다는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 원래대로 금방 어떻게 뺐는지 까먹었네요. 막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홈으로 봤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맞겠죠. 여기다가 원래대로 꽂아주는데 사이즈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홈 간격이 안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노트킹 간격이 이쪽이 좀 안 맞네요.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어차피 이게 뭔가 꽉 잡아주는 역할보다는 그냥 고정만,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빠지면서 이 잭 부분이 빠지면서 접속 불량이 되는 것만 막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쪽만 고정이 된다면, 정 나사가 안 맞는다면 스카치 테이프나 뭐 본드 같은 걸로 붙여가지고 그냥 여기 나사만 조여도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옆쪽에 이제 나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여기 안쪽에 나사가, 여기 나사 부분이 들어 있어 가지고 하드 넣은 다음에 그 부분에 요런데 이제 나사를 이렇게 조여 가지고 여기 하드 부분에
여기 고정할 수 있는 나사가 하나 있고요. 두 개가. 그럼 일단 여기다가 하드를 고정을 해보죠. 어제 떼냈던, 예, 무게가 뭐 상당한데, 하드가 이게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맛이 갔으면 버리고요. 맛이 안 갔으면 쓰고 그러는데, 맛이 갔다 안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그냥 잭 맞춰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잭 맞는 거니까요. 여기 잭 맞춰가지고, 여기 바닥에다 넣어주고, 밀면 되겠죠? 여기 옆에 좀 홈이 안에 파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면, 예, 이렇게 하면 들어갔고요. 이게 좀 꽉 들어갔기 때문에 이 밑에 굳이 이것까지 안 해도 상관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제 충격에도 하드가 빠질 염려가 없겠죠. 이거 뺄려면 쉽지 않겠네요. 좀 빡빡하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됐고요. 됐고, 그리고 이 하드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아까 이 부분에 나사를 조여가지고, 보통 하드가 이제 옆쪽에 구멍이 4개 정도 있거든요. 나사를 조일 수 있는 구멍이, 고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조여주는 거죠. 이거는 너무 꽉 조이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계속 들어가네요. 나사가 들어가는 데까지 그냥 넣어주면 될 것 같네요. 이쪽에도 보면 안에 나사가 있고요. 여기도 나사가 있는데, 여기도 나사가 안쪽에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조여주면 하드가 완전히 고정이 되겠죠. 이 드라이버는 이 멀티 부스터 구입할 때 딸려온 드라이버입니다. 가격도 싼데 이런 것까지 챙겨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사는 여기서 남아났던 나사죠. 이 나사는, 얘는 여기 고정하던 나사고, 그리고 이제 외관에 이렇게 얘가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이렇게 외관상 좀 보기 안 좋길래 이제 이게 운 좋게 맞으면 얘를 꽂으면 되고요. 얘 안 맞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맞으면 그냥 본드로 붙이던가. 대부분 크기는 맞는데 이 홈 자체가 고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일단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얘도 좀 안 맞네요. 이게 사이즈가. 지금 이걸 여기에 넣으려면 얘를 끊어버려야 되네요. 얘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얘를 끊어버려야 여기 홈이 약간 어긋나가지고 이쪽에, 얘를 끊어버리면 나중에 혹시라도 DVD를 사용할 때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한 거는 신형 노트북이라 이게 맞았는데, 제 거는 이제 뭐 한 3, 4년 된 구형 노트북이다 보니까 이게 또 규격이 조금 달라졌던 건 뭐 그런가 보네요. 이거는 장착할 수 없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좀 장착을 하고 싶었는데 장착할 수는 없네요. 그럼 얘를 원래대로 여기다가 다시 넣어놔야겠네요. 나중에 뭐 혹시 쓸 일이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쓸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이제 CD롬을 쓰는 세상은 거의 끝났다고 보지만,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이 뺄 때가 좀 쉽지 않더라고. 여기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이쪽을 이제 먼저 뺐는데, 다시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DVD롬 됐고, 외장용 케이스 사가지고 DVD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얘는 장착이 다 됐고요. 여기가 좀 흉물스럽긴 하겠지만 어차피 뭐 잘 보이는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뭐라 그래야죠? 둥글게 마무리된 그 케이스가 없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노트북 들고 할 때 좀 걸리적거리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무리 자체가 뭐 이렇게 마감이 잘 된 게 아니고 그냥 단면으로 이렇게 좀 잘라놔가지고 깔끔한 편이라 이게 좀 신경 쓰이긴 하던데, 여기다 무슨 스카치 테이프나 이런 걸로 처리를 하던가, 뭐 종이 같은 거 대충 대가지고 붙여버리던가 마무리는 살짝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DVD 뺐던 자리에 얘를 이제 넣어주면 되고요. 모양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가 맞는 것 같고, 이 안쪽에 여기가 이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넣은 다음에 생각할 일이고. 이게 제 노트북이 이게 넓이가 좀 넓네요. 얘가 지금 9.5mm인가 9mm인가 그래가지고 여기 딱 맞는 원래 사이즈던데, 제 거는 아무튼 구형이라 그런지 이게 거의 한 10mm, 12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잘못 산 것 같기도 하고, 그 위에 크기가 있었던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이 두께가 두 가지였는데
이거보다 좀 두꺼운 걸 샀어야 되나 본데요. 그럼 일단 잭을 꽂아 넣고 밀어서 일단 잭을 꽂아 봐야 되겠고, 안쪽에 고정을 필히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위쪽 상태로 봐서는 뭐 흔들거려서 제대로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지 잘 모르겠지만, 이쪽에 보면 여기 지금 이 부분, 나사 이 부분이 여기까지 완전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안쪽에 잭은 결합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다 이제 나사만 꽂아주고, 덜컹거리는 거는 뭐 종이 같은 거 껴가지고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사를 꽂아줬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고정은 된 건데, 제 문제는 두께를 12mm인가 뭐 그런 걸 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지난번에 9mm인가 뭐 그걸 한번 사가지고 장착해보고 나서 그냥 무심결에 전에 놔뒀던 그 제품을 산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떠있긴 한데 뭐 크게 덜컹거리거나 하진 않는데, 여기 틈이 좀 있어가지고 틈은 좀 메워줘야 될 것 같네요, 상황이. 아래쪽에 공간이 지금 한 3, 4mm 뜨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해서 멀티부스트까지 장착을 했고요. 하드는 SSD로 교환을 했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